네, 허위 주장 뉴스로부터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 포렌식 진행을 맡은 한지입니다. 자, 오늘도 패널 먼저 소개를 올려야겠죠. 자, 김현 국민소통위원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매번 지금 요즘 그 최근 변호사님들을 모셔서 여러모로 이제 허위 조작 정보라든가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저희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동현 변호사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요. 네, 저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이 이름 그대로 검사들을, 정치 검찰들을 좀 한번 법으로 저희도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정치 검찰들을 법적으로 한번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제가 2023년 10월에 결성한 단체입니다.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검사들을 검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에 이제 만들어진 단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좀 활동하시면서는 어땠습니까? 저희가 2023년 10월에 예. 결성을 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2013년 10월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점으로 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예. 네, 뭐 또 이원석 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그리고 뭐 이정섭 차장들, 뭐 정치 검찰들이 활기를 펼치던 그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너무 많은 검찰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선택적 기소, 선택적 조사, 그리고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때 저희가 한번 좀 제대로 검찰들을 법으로 한번 대응해보자 해서 만든 단체였는데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2.3 내란 사태 전까지는 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아, 네. 몇 명을 고발했습니까? 저희가 뭐 윤석열, 김건희를 한 10여 차례 고발했고요. 한동훈 또 한 4차례, 그리고 송경호, 이원석, 이정섭, 강백신, 엄희준, 뭐 언론에 나왔던 대부분의 네네. 정치 검찰들은 대부분 다 저희가 고발을 했고, 그리고 12.3 내란 사태 이후에는 이제 윤석열, 김건 내란 수계 윤석열을 비롯해서 예. 내란 동조 세력들, 그리고 국힘 의원들 뭐 계속해서 내란을 선전하고 선동하고 또 조선일보도 네, 조선일보도 저희가 네. 했었고 또 뭐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는 유동규를 비롯한 또 뭐 정광훈, 뭐 소년보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고발 활동을 네.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한남동 관저 앞에서 1인 농성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건 뭐 단체적인 성격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신 겁니까?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이제 윤석열이 이제 탄핵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장 이제 체포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영장이 청구되지도 않았고 또 청구되고 난 이후에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일부 변호사분들이 모여가지고 1인 시위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도 이제 합류를 해서 같이 매일 1인 시위를 진행을 했고 그러다 작년 12월 26일에 예. 처음으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2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바로 관저 앞에서 1인 시위를 성공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관저 얘기가 또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굉장히 좀 뜨거운 논란거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이 그 지금 관저에서 서초 아크로비스타로 이제 이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찍힌 고가의 이삿짐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500만 원짜리 고양이 놀이터, 예. 타워 이게 무슨 되게 우아하게 고양이 집 놀이터, 그다음에 네. 2천만 원짜리 욕조, 그다음에 그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그 초호화 한송 파티 있었고, 예. 그다음에 수도 사용이 228톤이다라는 건데 사실 이 생활비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예. 그 여사님이 뭐 입은 옷, 브로치 이런 거를 굉장히 험악하게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렇죠. 네. 수사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반면 교사를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역시 앞서 얘기했던 검찰 출신이다 보니 다 봐주고 그다음에 그냥 넘겨오고 하니까 불법을 밥 먹듯이 내지는 밥 먹는 것보다 더 자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이 바로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이후에는 국정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수도를 이렇게 사용을 도대체 뭘 했을까
건데 무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보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 관련돼서 국고손실죄와 횡령죄에 해당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윤석열, 김건희를 국고손실죄와 횡령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은 당연히 회계사무를 처리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직무와 관련해서 횡령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와 같이 명백하게 지금 국고로서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을 했고 또 구입하고 나서 사저로 퇴거하면서 또 반출한 것도 지금 정확히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문제 삼았던 것은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부로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물론 뭐 관저를 퇴거하면서 하루 이틀 정도 여유는 줄 수가 있지만 무려 8일 가까이를 더 머물렀거든요. 그렇죠. 더 머무르면서 다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국힘 정치인들 또 지인들을 초대해서 새벽까지 만찬을 한 정황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수도도 일주일 동안 228톤이라는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렇죠. 상당한 양의 수도를 사용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부 다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고발장까지 접수하고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그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저희가 개최를 했었습니다. 네. 예. 이거를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청구를 하는 방법과 반납을 하는 방법 두 가지 정도로 고려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무래도 반납의 경우에는 뭐 욕조라든가 캣타워라든가 이게 너무 사적 물품이다 보니까 관저에서 이게 다시 사용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근데 있을 것 지금 같고요. 나오는 거 가지고 뭐 예. 저희가 바로 뭐 하라 마라 이게 아니고요. 네네. 사실은 관저 이사 그다음에 청와대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숱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로 그렇죠. 용산으로 이전한 거 예. 그다음에 관저 이전 관련해서 무속인이 연관성 있었던 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보수공사 하면서 들어간 확인되지 않은 그 기업 예. 사업자들이 연결되어 있거나 이런 문제들이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좀 모아서 한꺼번에 좀 처리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도 국민의 공분이지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법원에 출석하는 것도 특혜 아닌 특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비공개 처리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요 문제는 좀 모아놓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최상목 장관이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좀 따져 물어야 될 사안이기도 하고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있고 해서 요거는 좀 하지도 않을 거고 지금 김건희 씨가 이걸 반납하겠습니까? 그리고 언론 보도에는 쓰던 거를 가져간 거다라고 또 둘러대기까지 했기 때문에 좀 이 정부 이제 대선 치를 시간이 한 40일 남았고 경호 차장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하니까 조금 이후에 변화가 돼서 그럼 제보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경호실 안에서도 내용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지금은 몸을 좀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그 추후 절차를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결국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액 다 세금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지금 상황적으로는. 아니요, 이건 이미 쓴 거고 어떤 비용으로 썼는지를 밝혀내야 될 거죠. 특활비로 썼는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비서실 특활비냐, 경호실 특활비냐, 개인 비용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밝혀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불법한 행위로 썼다 그러면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은 요 관련돼서 변호사님께서 고발하신 건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결국은 이 청구된 금액들이 뭐 사적으로 쓴 비용이 아니라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특활비라든가 뭐 대통령실에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이제 지출됐다고 하면 그에 응당 청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민주파출소 무서워서 만든 국민 사이렌. 이거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또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죠.
참 이거 보면 느끼는 거지만 국민의힘이 민주파 출소가 무서워도 어지간히 무서운가 보다라는 생각도 좀 들게 만듭니다. 그쪽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네. 당원들이 왜 우리 민주파 출소처럼 대응하지 않느냐 항의가 있을 거고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네. 두 번째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이 보호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걸고 세 번째는 사실은 저도 제가 이제 고발했는데 지난 해구나 그 국회의원 되고 제가 방통위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민원실을 통해서. 네. 그때 언론 보도가 거짓 보도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그 언론사와 기자를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돈을 지급을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거는 커넥션이 있는 거다. 네네. 제공자가 국민의힘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기자가 항의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라고 해서 했는데. 뭐 너네가 준 자료를 가지고 내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내가 고발 조치를 당했으니까 나를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그 상상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의 경우도 법률 지원을 우리가 사실은 이제 공익 변호사들이 고소 고발을 하죠. 그리고 저희는 브리핑을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되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네요. 네, 확실히. 이 시스템이 좀 이상하죠. 뭐, 제공자가 누구냐라는 네. 걸 이제 원 소스가 누구냐라는 거를 이제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 그럼 스카이데일리를 지원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그렇죠. 극우 유튜버를 지원해주겠다는 거고 댓글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지원해주겠다는 건데 결국은 한 몸이다. 극우 유튜버하고 그다음에 언론 요격된 보도 이런 거하고 국민의힘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를 보호해 주는지 또는 이것을 브리핑하는 걸 통해서 내용을 보면 그 커넥션, 카르텔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국민 사이렌이 열심히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활동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 만드는 이 국민 사이렌이라는 곳 보니까 되게 허겁지겁 신고센터를 만들기는 했는데 많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관련돼서 지금 자료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업자 정보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채널입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 사칭을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뜨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어서 만들어진 그 조직이라고 하면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 소스를 제공받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항의를 하니까 급히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흐름으로도 보여지네요. 사실 저희가 이제 고발한 내용 중에 하나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상희 의원을 고발했어요. 그때 이제 오늘도 제가 브리핑하고 나온 거지만 지난 1월 9일 날이에요. 그 진짜 뉴스 발굴단이라는 또 그 이상희 위원장이 관련되어 있는 그 조직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규모 전쟁으로 인간 개체 수 줄여라는 내용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죠. 그게 사실은 중국 기자들이 대부분이다.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비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라는 내용인데 그때는 외신 기자들이 공부하는 모임이 있고 거기에 이제 가서 간담회를 한 거고 중국인 그러니까 기자, 그 중국 언론인들은 2-3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서 그 사실 아니다라는 논평도 내고 성명서도 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뜨거 된 거죠. 아뜨거 돼서 그래서 이상희 위원장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고발인 조사를 받고 나서 진척되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또 있고 또 한두 번 더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장이 고발당한 게. 그래서 정작 뭐 바깥에 있는 유튜브나 아니면은 무슨 극우 관련인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아니라 이상희 위원장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형편에 놓여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거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두 번째 키워드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 괴물 정권의 수혜자 한동훈의 거짓말.
입니다. 관련돼서 일단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영상 함께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공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입니다. 법카 같은 것도 갖다 쓰고 그게 반복돼 왔죠. 그리고 자기의 방어를 위해서 공적인 어떤 기구를 활용하는 것을 반복해 왔어요. 이 사람이 가져올 미래 그리고 이 사람이 가져올 괴물 정권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고단하게 할 것인지 피곤하게 할 것인지는 너무 보여요. 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괴물 정권, 공적 마인드, 좀 굉장히 어이없는 단어들의 향연인데 아무래도 이 공적 마인드 없이 나라를 망치는 괴물 정권, 이거는 본인이 몸을 담았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자기 고백성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주어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제 오늘 화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네. 지금 이제 주말 사이에 돌아다녔던 새우깡 먹는 한동훈 아, 되게 예. 도대체 뭘 생각을 하고 말을 했는지 네. 싶고, 두 번째는 홍준표 후보하고 한동훈 네. 후보 간에 주고받는 그 대화 내용, 그 다음에 뭐 젊은 MC라고 해가지고 네네, 바퀴벌레로 예. 태어날 바퀴냐, 거냐 바퀴벌레로 바퀴냐라고 하는 그 말장난에 또 네. 대답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면서 전체를 묶어가지고 이분들이 집단 체면에 걸려 있나? 국민들의 이 수준을 개사가 논쟁을 유발시켜서 개돼지 취급했던 윤석열 부부의 예. 그런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한동훈 사실은 후보는 괴물 정권이 탄생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괴물 정권이 심판받고 괴물 정권이 파면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과 반성 없이 저렇게 버젓이 공중파에 나와서 토론을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전파 낭비, 시간 낭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이제 일단락돼서 후보가 정해져서 저희 정해진 후보랑 경선을 치를 때 얼마나 더 망신을 사게 될지 예. 저기 참 놀랍다는 네. 것이고요. 어떻게 그 진짜 검사를 했는지 또는 법무부 장관을 했는지 싶을 정도로 수준이 너무 졸렬하다. 예, 졸렬하다. 자기들 스스로도 뭐 한숨 들이쉬고 내쉬고 TV 토론하는 걸 봤는데 정말 너무 많이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괴물 정권 뭐 저 법카 썼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기획하고 그 저 야당 후보 죽이려고 했던 장본인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러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검사 출신인 점을 좀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마침 또 이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들의 모임. 예, 네, 대표인 오동현 변호사님께서도 한동훈 그 후보에 대한 검사 시절의 검증을 또 거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저희가 처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을 발족하면서 주 그 대표적인 정치 검찰이 한동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10월 26일 첫 발족 기자회견을 하면서 첫 고발을 한동훈을 고발했습니다. 가장 정치 검찰의 대표적인 게 예. 한동훈이고, 오히려 한동훈이 지금 괴물 정권 말하는데 많은 국민분들께서 윤석열 정권이 괴물 정권이었고 그 괴물 정권에서 가장 수혜를 본 게 한동훈 아닙니까? 법무부 네, 장관으로 그렇죠. 발탁되었다가 비례위원장까지 갔다가 그리고 당대표까지 그 한동훈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특활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고발 사주 관련된 부분들,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들, 또 법무부 장관 때 선거에 개입했던 공직선거법 관련된 부분들, 또 지금 한동훈 장관 한동훈 후보의 딸 관련된 논란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본인의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제3자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자세히 말도 안 되는 또 허위 사실들을 유포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지난 윤석열 정권이 괴물 정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네. 말씀에 되게 공감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후보자 사칭 계정 불법 개조 차량 신고라는 키워드입니다.
민주파출소에서 지금 현재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로 좀 신고를 부탁드리고 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이번에는 후보자 사칭 계정 그리고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최근에 위원장님 그 사칭 계정에 대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자 아이디는 JAEMYUNG인데 사칭 그 아이디는 JAEMUMYUNG. 네. 예. 여기서 J가 I와 J가 달라진 거죠. 네, 그것만 바뀌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살짝 보면은 J인지 I인지 네. 이게 그렇죠. 불명확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이재명을 응원합니다는 채널에서도 그 이재명인 줄 착각해서 또 유통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좀 꼼꼼히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계정이 아닌데 또 더불어민주당 이름을 넣어서 뭐 선거인단 모집한다는 네네네. 식의 또 허위 그렇죠. 사칭 사이트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즉각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이제 민주파출소가 있는 이유가 앞서 국민의힘이 우리가 무슨 허위 정보를 유통해서 그거를 고발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차원으로도 민주파출소의 유용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조작 정보가 있는 것을 저희가 스스로 또 이제 검열하고 스스로도 자기 검열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민주당을 사칭해서 이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대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당원들도 조금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이제 저희가 당부드리고 지금은 경선 기간이기 때문에 또 특정 후보를 또 지지하거나 또 운동할 수 없는 분들은 또 스스로가 또 조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 그 후보자 그러니까 후보자를 이용해서 후원금을 모금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이제 저희가 발견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정상적인 그 이제 그다음에 부정의한 것은 가급적 좀 하지 않도록 저희가 끊임없이 이제 계속 이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아무래도 비방 사례가 계속 좀 늘어나기도 하고 또 사칭 사이트뿐만 아니라 사칭 어떤 계정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해 보입니다. 사실 불법인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저희가 카톡 검열이라고 막 주장하고 그랬는데 카톡에 무의식으로 퍼나르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불법한 일이 되는 것처럼 이건 이런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게 정보통신망법상 그 불법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선거 시기에는 특히 평시에도 그렇지만 선거 시기에는 누구를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또는 특정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게 되면 선거법에 이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려서 해야 되는 저희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 김의원 위원장님이 또 이석을 또 하셔야 되는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요즘에 일이 많네요. 그렇죠. 오동현 변호사님한테 맡기고 저는 회의 참석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이어서 오동현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앞서 이제 사칭 계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처벌받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사칭 계정 자체가 누구의 명의를 사칭을 해가지고 뭐 허위사실 유포하든지 아니면은 후원금을 모집하든지 보통 그렇게 많이 이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사칭 계정으로 뭐 후원금을 모집하든가 뭐 그렇다고 하면 이건 명백한 사기죠. 이거는 국민 속여가지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분의 어떤 계정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돈을 이렇게 받아 편취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에 명백하게 해당할 거고 또 이런 사칭 계정을 통해 가지고 가짜 뉴스, 허위 뉴스를 퍼뜨리거나 그렇다고 하면 또 허위사실 유포, 정통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선거 기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건 공선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경우에는 또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고 또 후보자 비방죄도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짜 뉴스하고 허위 뉴스가 요즘 너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내가 실수다 해서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내가 법을 몰랐다 해가지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 허위 뉴스는 우리나라 또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정말 심각한 범죄 행위거든요. 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는 당연히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 국민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허위 정보를 개입하면서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고 반민주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될 중대한 범죄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이런 사칭 계정들이지만 굉장히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네.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를테면 뭐 내가 땡땡 의원이다, 뭐 땡땡 후보자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어떤 행위들, 그런 뭐 그렇게 유도하는 아이디라든가 또는 그런 채널 명에 대해서 이것도 처벌이 일단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봤을 때 판단했을 때 그런 오해의 여지가 다분하거나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어떤 의도하지 않은 그 분의 작성한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고 하면은 예. 그거는 명백하게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은 나는 그 사람 이름 쓰지 않았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일반인들의 기준으로 판단해 봤을 때 충분히 오해가 가능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명백한 특정 가능하기 때문에 그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예, 엄벌에 해당할 수 네,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네, 네. 자, 근데 이제 다음 저희가 또 넘어와서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여의도 와서 이제 보다 보면은 이런 불법 개조된 차량들이 너무 자주 눈에 띄더라고요. 오늘도 한두 개 좀 본 것 같은데, 자, 이런 관련된 차량들 이미지가 준비됐나요? 영상이 준비됐나요? 그 이미지를 좀 보시죠. 아, 예, 이미지가 이렇게 좀 확인이 되는데. 자, 신고가 들어온 영상이네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근무에 아까 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을 깜빵으로 쳐넣읍시다. 여기 시립대학교 앞에 오면은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좌파들이 많은가 봐. 고려대학교 앞에 가면은 아무도 신고 안 하는데. 당황스럽네요. 일단 저희 그 신고가 들어온 건들이 몇 건 있다라고 하는데요. 직접 고발 조치한 내용들도 있죠. 특히나 이제 그 차량들 보게 되면 뭐 헌인마을 개발 비리, 토건 적폐 세력, 공직사회 부정부패, 1조 원대 게이트 뭐 등등 이런 것을 뭐 이제 게시함으로써 뭔가 이제 민주당의 특히나 이제 경선 후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또 연결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그 스피커로 이제 주장을 한다든가 저런 식으로 이제 차량에다가 부착을 해서 좀 이동을 하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좀 명백한 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렇게 차량에 저런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이렇게 현수막에 게재를 해서 이렇게 지금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불특정 다수의 많은 국민들께서 저는 현수막을 볼 수 있게 저는 명백한 저것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거죠. 네,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고 그리고 차량 불법 개조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차량을 저렇게 어떤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피커를 설치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허위 사실을 계속 방송으로 이렇게 떠들고 하는 건데 이 부분도 명백하게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죠. 개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튜닝을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예. 적절한 그 허가를 받아서 또 그 튜닝의 정도도 이렇게 있는데 저렇게 저거는 지금 어떤 소음의 정도라든지 또 저렇게 튜닝을 불법적으로 하면은 어떤 사고의 위험도 있는 거고 예, 위험할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도 명백하게 다 처벌이 가능하고 저런 불법 개조 차량들을 보시면은 바로 신고를 하시면은 네, 처벌 가능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그 실시간 채팅 내용들도 보니까 이제 신고를 자신도 했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신고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서 이 민주파출소가 정말 큰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민주파출소, 이 국민소통위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에 알맞은 그 어떤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오동영 변호사님 첫 또 출연이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우리 민주파출소가 네.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아마 민주파출소 때문에 뭐 극우 지지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가짜 뉴스와 허위 뉴스들은 엄벌을 해야 되고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 민주파출소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저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또 민주파출소와 또 별도로 제가 정치 검찰들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들을 척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정부 정권 교체와 민주정부 탄생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그 변호사님의 역할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금의 이제 정권 자체가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평가를 네. 받았던 정권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민주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또 관건은 검찰에 대한 개혁 과제일 네.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검사들의 비위 정황이라든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재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지금 경선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주 주말이면 그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선거 특히 투표일에 대한 가능일들을 꼭 꼼꼼히 확인하셔서 직접 여러분들의 손으로 이렇게 민주당의 후보를 선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요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는 것으로 하고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